제시로 130권 성종 12년 6월 22일 을충 네 번째 기사 1481년 영성화 17년 의정부의 전지 하기를 요즘 가뭄이 심하고 또 우박이 내리는 재변이 있으므로 중외로 하여금 마음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려 하였으나 외관에서 나의 뜻을 본받지 않고 태연하게 술을 마구 마시며 직위에 있는 유식한 사람도 오히려 그러하다는 말이 잘못 들리므로 더구나 미천한 백성을 책망하겠는가. 임금과 신하가 함께 삼가고 함께 공경하는 도리에 매우 어그러지니 재변이 어찌 그치겠는가. 이제부터 각각 제 마음을 잘 경계하여 조금이라도 술 마시기를 좋아하지 마라. 하늘의 경계를 삼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서 없이 주를 다스릴 것이다. 아울러 중외에도 효유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130권 성종 12년 6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경준이 아뢰기를 의제 의정부 6조 대관을 시켜 각각 사람을 천가하게 하셨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한 가지 기회라도 이름난 자는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일하거나 침체되어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형을 맡은 자가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백낙이 있어도 좋은 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백낙이 있어야 좋은 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의 직임을 맡은 자가 마땅한 사람을 구하더라도 어찌 사람의 현부를 죄다 알 수 있겠는가. 홍문관에서 사람의 등용이 미진하다 하므로 내가 대신 등을 시켜 그 아는 바를 첨가하게 하였다. 대저 사람을 등용하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아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용모를 보고 취하려 하여도 마음이 용모와 같지 않은 자가 있고 언어를 보고 취하려 하여도 말로써 넉넉히 그런 것을 꾸미는 자가 있으니 어찌 그 심수를 환히 다 알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이 아래 무리에 침체되어 있을 뿐더러 쓸만한 재주를 가진 당선관일지라도 혹 행직에 침체되어 있고 드러나게 등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각각 아는 바를 첨가하게 하였다 하자 영사 정창손이 말하기를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므로 큰 산이나 긴 골짜기 사이에 숨어 있는 선비가 있겠으나 신의 생각에 우리나라는 좁음으로 침체되거나 숨어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음한다고는 하나 인사의 감동이 없어도 천변의 응음이 있는 것 일도 혹 있습니다. 하니 경준이 말하기를 반드시 어느 일이 감동하여 어느 일이 응음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어찌 신하가 임금에게 인사의 감흥이 없어도 천변의 응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천변에는 반드시 감동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정장손이 말하기를 신은 감동이 없어도 응음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일을 보면 감동된 바가 없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간의 폐단을 죄다 없애려고 힘쓰니 백성의 억울한 일이 없을 듯 하나 송사를 결단하여 혹 억울한 일이 아주 없게 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자 대사한 조관이 아뢰기를 단송도감에서 속공하기를 힘쓰므로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의 문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위협하기를 너가 나와 고루 나누지 않으면 내가 관가에 고하여 속공하게 하겠다 하므로 을이라는 자가 모두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혹 갑이라는 자와 나누기도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노비를 하루아침에 남에게 빼앗기면 그 억울함이 적지 않겠으니 20년 또는 10년 동안 시집한 자에게는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는 경과 같이 아련 사람이 있어 대신에게 의논하였는데 의논하는 사람이 혹 말하기를 권세가 있는 집에서는 오래 차지하고 불이나 권세 없는 사람은 100번 소청하더라도 관리가 권세를 두려워하여 세월을 끌고 곧 결단하여 주지 않으므로 다만 시집한 것이 오래되었다 하여 기한을 정하여 결단해 주는 것은 미편합니다. 라고 함으로 기한을 정하지 말게 한 것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다른 권사에서 송사를 결단하면 다시 소청을 올릴 수 있는데 당송도감에서는 한번 결단한 뒤에 다시 소청하지 못하게 하니 신은 단송도감의 당상관과 낭청이 과연 다 고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송이 오래 밀려서 결단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새 청을 설치하여 송사를 결단하고자 한 것이니 혹 미진한 데가 있더라도 다른 관서에 견줄 수는 없다. 다시 소청할 수 있게 하면 송사를 다투는 일이 언제나 그치겠는가 하였다. 유일은 재능이 있으나 등용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습니다. 백낙은 주나라 때 사람으로 남의 말의 감정을 잘 말하였다. 시집은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조실록 130권 생종 12년 2월 2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 우의정 홍응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재변을 구제하는 도리에 있어 빠뜨린 계책이 없습니다마는 별자 녹사 중에 횟수가 오래되어 조용되지 못한 자가 많이 있고 또 지난번 군내에 은혜를 내려주었으나 도영 유영 부처에 처한 자와 직책을 거둔 자만은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혹 억울한 일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회사를 시켜 이름을 써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재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신이 늙어서 섭리하지 못한 소치이니 해직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살아있을 동안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해직하기를 빌었으나 연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또 재변을 당하여 태청에서 시소하는 것이 더욱 미안하니 사직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태정은 삼공의 자리이다. 군에는 전국이고 시소는 공연히 몇 설만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시위소찬 농만 받음이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4일 정명 첫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신의 압구정을 구경하려 하는데 이 정도는 매우 좁으니 말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우승기 노공필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이 정도는 좁아서 유관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대답하기를 좁더라도 가보겠습니다 하였다. 나쁜 놈 하였다. 성종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에 와서 아뢰기를 내일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고자 하므로 신이 오늘 아침 중국 사신에게 가보았더니 중국 사신이 신을 머물게 하여 주반을 같이 하였습니다.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얼굴에 종기가 나서 나지 않으므로 가지 못할 듯하다 하기에 신이 청하기를 나가 놀며 구경하면 병도 나을 것인데 답답하게 객관에 오래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정자는 본래 좁음으로 지금 더운 때를 당하여 잔치를 차리기 어려우니 해사를 시켜 정자 곁에 평평한 곳에 대만을 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경이 이미 중국 사신에게 정자가 좁다고 말하였는데 이제 다시 무엇을 혐의하는가? 좁다고 여긴다면 제천정에서 잔치를 차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한명회가 또 보천만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잔치를 차리지 않기로 하였는데 또 무엇 때문에 처마에 있대는가? 지금 큰 가문을 당하였으므로 뜻대로 유관할 수 없거니와 내 생각으로는 이 정자는 헐어 없애야 마땅하다. 중국 사신이 중국에 가서 이 정자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면 뒤에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오는 사람이 다 유관하려 할 것이니 이는 폐단을 여는 것이다. 또 강가에서 정자를 꾸며 유관하는 것으로 삼은 자가 많다 하는데 나는 아름다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 내일 제천정에 주 봉배를 차리고 압구정에 장막을 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은 정자가 좁고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가 본래 숙질이 있는데 이제 또 더 덧쳤으므로 신이 그 병세를 보아 심하면 제청정일지라도 신은 가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성정원의 정교하기를 강가에 정자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제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면 반드시 강을 따라 곳곳을 두루 논일고 난 후에야 그칠 것이고 뒤에 사신이 오는 자도 다 이것을 본떠 유람할 것이니 그 패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제천정의 풍경은 중국 사람이 예전부터 알고 기우정은 세종께서
큰 가뭄 때 이정자의 우연히 거에 동하였다가 마침 영우를 만났으므로 이름을 내리고 기문을 지었으니 이 두 정자는 헐어버릴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새로 꾸민 정자는 일체 헐어 없애어 뒷날에 폐단을 막으라. 또 내일은 제천정에서 주봉배를 차리고 압구정에는 유감만 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한 명의 말은 지극히 무리합니다. 중국 사신이 가서 구경하려 하더라도 아내가 참으로 앓는다면 이것으로 사양해야 할 것인데 중국 사신이 병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리어 스스로 놀기를 청하고서 한마디도 아내의 병을 말하지 않았고 이제는 아래에서 대만과 보첩을 청하였으니 대개 그 사치하고 큰 것을 곡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승상의 뜻에 허락하시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서 말을 바꾸어 아뢰기를 신의 아내가 병이 심함으로 제천정에 일지라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승상의 뜻에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을 마음에 언짢게 여겨 나온 말일 것이며 마음의 분노를 품어서 은사가 공손하지 않았으니 신하로서의 예의가 아주 없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명에 대하여서는 천리의 먼 길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가야 할 것인데 더구나 스스로 청하고 나서 도리어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유사를 시켜 국문하게 하소서니 정교하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그러나 천천히 분부하겠다 하였다. 승지들이 또 아뢰기를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이처럼 패만할 수 있겠습니까? 국문하에 명하여 신들의 소망을 하는 바를 시원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그러겠는가? 천천히 분부하겠다. 어찌 서둘러야 하겠는가 하였다. 보천만은 천마에 잇대는 장막이다. 주봉배는 나참에 대접하는 술이다. 패만은 도리에 어긋나고 그만합니다. 한미가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경 안윤손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한겨울 한여름에는 모두 토목이를 멈추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바야흐로 가뭄을 근심하는데 수리도감에 돌을 줍는 일은 멈춰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묻기를 내가 듣건대 재상 중에 강가에 정자를 지은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한다. 이제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고자 하거니와 뒤에 오는 중국 사신도 다 가서 유관한다면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헐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자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하고 영사 노사신이 말하기를 국초에는 신의 하랍이 노간만이 검천에 있는 농자의 강가에 작은 정자를 지었을 뿐인데 이제는 강가에 정자를 지은 자가 과연 많습니다 하고 특징관 김자정이 아뢰기를 신이 대간이 되었을 때 이미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강가의 정자들은 죄다 헐어 없애야 하겠습니다 하고 지사 이승속 말하기를 유식한 자가 이 말을 들으면 스스로 헐 것입니다. 어찌 영이 내리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올해 안에 헐어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정은 윤석보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한명회가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놀고자 한다 하여 장막을 칠 것을 개청하였으나 윤허 받지를 못하자 곧 아내가 앓는다고 거짓말하며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죄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잘못하였다. 전일 북경에 갈 때에는 아내의 병이 바야흐로 심하여 거의 죽게 되었어도 부득이 가는데 이제 하루의 일 때문에 아내가 앓는다고 사양하는 것이 옳겠는가? 내가 어진 임금이 아니라 해도 신하의 도리가 어찌 이러할 수 있겠는가? 승정원에서 말하기를 한명회가 청한 대로 허락받지 못하였으므로 분한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한 것이다 하였는데 실정은 알 수 없으나 그 말은 분한 마음을 품은 듯 하였다. 윤석보가 말하기를 전일 사서로이 진언하는 일과 궁각에 관한 자문의 일에도 다 죄가 있는데 성상께서 다 용서하였으므로 지금 징계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장막을 칠 것을 청한 것은 가려고 한 것이고 병을 핑계한 것은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는데 모두들 말하기를 한 명에는 과연 죄가 있습니다 하므로 군문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당초에 한명회가
북경에 갈 때 임금이 계칙하기를 혹시라도 정동에게 먼저 통하지 말고 또 궁전을 바치지 말라 하였는데, 한명회가 통주로에 이르러 통사 장유화를 시켜 먼저 정동에게 알렸고, 사사로이 진언할 때 궁전을 아울러 바침으로 부사 이승소가 말렸으나 한명회가 듣지 않았다. 그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힘써 풍부하게 하여 황제의 뜻을 기쁘게 하고 정동의 욕심을 채우고서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와 늘 남에게 자랑하였다. 이때 와서 정동을 맞아 압구정에 함께 놓을 때에 공구를 크게 베풀어 뽐내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탄핵받아 죄를 받은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한명회가 싸래기를 중국 사신이 압구정을 보고자 함으로 신이 개청하여 말리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고, 어제 보첨을 청한 까닭은 그 정자가 좁기 때문이었으며, 가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 까닭은 신은 가지 않으면 중국 사신도 가서 구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에서는 신이 분한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아랜 것이라고 하니 신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의 뜻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정승이 잘 못하였다 하자 한명회가 물러갔다. 성조실록 139 성종 12년 6월 2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이미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압구정에서 유관하고자 하는데 정자가 좁고 곁에 평평한 땅이 있으니 장막과 보첨을 치기를 청합니다 하고 윤허를 받지 못하자 문득 분한 마음을 일으켜 거짓으로 아내의 병을 핑계하였고 자제를 시켜와서 아뢰기를 아내의 병이 위독하여 제천정일지라도 결코 가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무례가 막심하다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군정은 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든 군장과 마필에 조금이라도 점거에 빠진 것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는 법이나 이제 가뭄의 재변을 당하여 특별히 용서하여 하늘의 구중에 보답하고자 하니 이달 26일부터 본조 도총부에서 죄를 범한 군사를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이제 전교를 바꾼데 주의를 결단할 때 신장을 계산하여 빼는 것은 예전에 그 법이 있었는데 대전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상의하여 아뢰라 하셨습니다. 신들이 자세히 살펴보건대 장형 이상은 범한 것이 중하므로 고시는 수대로 그 죄에서 줄여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태영에 해당하는 자는 신사년의 대전에 의하여 고신한 수를 계산하여 줄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8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제 날씨를 보면 비가 내릴 조짐이 아주 없으니 백성이 생활할 길이 지극히 어렵다. 맹인 승인을 시켜 비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나 이것도 국가에서 예전부터 하던 일이니 행하여 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김승경 등이 아뢰기를 옛말에 나라의 흉년이 들면 모든 신을 다 제산다하였습니다. 올해의 가뭄은 경인년보다 심하여 재변이 매우 급박하니 비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우승지 노공필이 홀로 아뢰기를 신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묘 사직에 빌어도 다 응음이 없는데 이제 절에 빌어서 마침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다 종묘 사직에는 신이 없고 부처에게만 영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백성의 의혹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직 맹인 동자는 그 마음이 전이라니 빌게 할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들이 비를 비는 것도 예전부터 하던 일이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멀리 생각하지 않고 벼 이삭이 가뭄으로 무성하지 못하다 하여 혹 김매고 가꾸지 않거나 심하면 논을 뒤집어서 다른 곡식을 심는데 초가을에 비가 내리더라도 김을 맨 자는 수확할 수 있지만 김을 매지 않은 자는 뉘우칠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여러 고을의 수령을 시켜 제초를 독찰하여
추곡이 성숙할 희망이 있게 하라 하였다. 성서시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중국인 김청미 등 남녀 모두 17명은 모두 동령의 고장인데 김청미는 전에 활라온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이때 평안도 상토구자에 와서 투탁하고 임소지라는 건주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만포진에 와서 투탁하고 이연은 방산진에 와서 투탁하고 홍몽실리는 영안도 해산진에 와서 투탁하였으며 이금가 등은 파리는 모련이의 야인에게 사로잡혔다가 부령진에 와서 투탁하였으므로 통사 안인지를 차출하여 요동으로 압송시켰다. 화라오는 내지 여진의 한 종족이다. 우티커족으로 홀라운 올즈캅 또는 협진 올즈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주시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박숙달이 아래기리. 신이 듣건대 정효정이 여러 번 상소하여 신과 면절하여 변명하고자 한다니 신은 분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은 전에 지평이 되고 장령이 되고 이제 지비가 되어 국가에서 소신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언책을 맡겼으므로 신이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모든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숨김없이 두루 아뢰왔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성령 위에 계시면서 어진 사람을 진용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어 바야흐로 요숨의 정치를 일으키니 신이 사람의 탐호를 알면 어찌 감히 잠자코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과 정효종은 평소에 교분이 있는데 어찌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 논개하였겠습니까? 정효종은 조금 사리를 아는데도 대강과 변명하고자 한다면 논박을 받는 자로서 누가 면대하여 변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대간이 어찌 혐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정효종의 일을 전일 이평이 말하므로 의정부 홍문관을 시켜 의논하게 하였더니 다들 청렴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가뭄이 심하므로 모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깨끗이 풀어주지 않은 것이 없고 정효종의 일도 사유 이전에 있던 일이었으므로 죄주지 않았다. 이제 정효종이 상소에 변명하고자 하는데 그 말을 따르면 혹 뒷날 패단이 있겠고 정효종의 벼슬은 이미 개차하였으니 이제 다시 벼슬을 낮추어 소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대강과 변명할 수 없더라도 웅피를 요구한 일은 김정에게 묻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정이 모른다고 대답한다면 말이 대간에게 미칠 것이니 처리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신이 살아서 성명을 만나 언관에 비원이 되었으므로 평소에 아는 탐한 사람을 아뢰지 않을 수 없는 의리가 있습니다. 신이 경상도 도사였을 때 그의 형 정효상이 관찰사였는데 정효종이 외인을 호송하는 관원으로 본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 진상하는 물건을 본과하고 남은 표피를 한 장 주었더니 정효종이 마음에 부족하여 깨 여겨 이튿날 또 흑칠상, 흑칠롱, 모방석, 항화 따위의 물건을 요구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효종이 정효상에게 고하여 요구하였으나 정효상은 정대한 사람이므로 꾸짖기를 형이 관찰사인데 아우가 어찌하여 번거롭게 요구하느냐 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효종이 문경에 이르러 진상하는 물건을 본거하고 남은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업제에게 청하여 죄다 가져갔고 그때 찰방이었던 김성보가 신에게 말하기를 그늘 정효종이 물건을 연구하고 나에게 독촉하여 역마를 내게 하여 세바리를 날라갔다 하였습니다. 이 일은 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니 이 때문에 정효종의 탐호를 압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이어서 분두하기를 이것이 어찌 거짓말이겠는가? 대간이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는가? 정효종의 허물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탐호하다는 이름에서 벗어나려고 간관과 대면하여 변명하고자 하니 이것은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는 조금이라도 탐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정에 설 수 없다 하였다. 박숙달이 또 아뢰기를 전일 한 명에게 죄주기를 여러 번 청하였는데 상상께서 대간이 대신의 잘못을 말한다고 하여 죄다 들어주면 권세가 대간에게 돌아간다 하셨으나
신으로 말하면 간관의 비원이 되었으니 대신나 버스의 일일지라도 어찌 꺼려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은 사직의 원기이므로 언로가 통해야 사직이 편안한 것이니 언책이 있는 자가 대신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고 인간이 죄가 있는 줄 알고도 용서한다면 나라의 일이 날로 그릇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여러 번 언관을 맡아 남의 잘못을 논한 일이 많으니 무사람에게 헐뜯기어 해가 신에게 미치는 줄을 모르지는 않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처럼 고지 말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그대가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듣고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저 남의 착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무사람이 다 미워하니 임금이 특별히 들어서 쓰는 것이다. 정효종의 탐호한 형상이 일찍이 드러났는데 박숙달이 이제 말하니 이와 같은 자가 또 있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자 심해가 말하기를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파가 말하기를 무릇 사람의 잘못이 이래 나타나면 말하겠으나 어찌 몰래 숨기는 일을 적발하여 아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도는 사람의 심수를 알고서 등용해야 한다 하였다. 사신은 논평하기를 박숙달은 정효종과 평소에 교분이 있는데 정효종이 저지른 탐호가 무사람의 의논에서 나오면 은폐할 수 없었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공박하고 드러내려고 말을 극진히 하여 헐뜯었으니 참으로 고든치하면서도 박정한 짓을 한 사람이다. 정효종이 탄핵받았을 때 박숙달의 숨은 일을 드러내어 말하여서 겁내게 하였으므로 박숙달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드디어 병이 나서 죽었다 하였다. 성주시로 139년 상종 12년 6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허문관 부재학 임행현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근심하고 애쓰며 두려워하고 염려하시어 무신에게 모두 비는 일을 두세 번이나 거행하였어도 때를 지남으로 아직까지 조짐이 없기 때문에 흥전사에 도량을 베풀어 빌도록 명하셨으니 전하께서 백성을 위하여 비를 바라시는 마음은 참으로 이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듣건대 선왕이 가뭄을 근심할 때에는 안으로는 자기를 책망하고 밖으로는 신에게 바랐다고 하는데 자기를 책망하는 것은 정전을 피하고 찬선을 줄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신에게 바라는 것은 무리를 모아 부처에게 비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전에 노목공이 갑자기 무당을 시켜 빌게 하고자 하니 손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는데 어리석은 안악에게 바라는 것은 매우 오하지 않습니까? 하였거니와 이제 부처에게 비는 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탕이 육사로 자책하고 제나라 경공이 3일 동안 폭로하여 다 큰 비를 얻었는데 이때 부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인종이 금정에서 남몰래 빌며 전당 밑의 한 대의 선이 곧 비가 내렸고 명나라 고 황제가 흰옷에 집신을 신고 친히 산천단에서 비니 사방의 교야에 비가 흡족하게 내렸는데 이때에도 부처에게 빌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전 일에서 찾아보아도 이리 저러하고 이미 저러하고 근대의 일에서 밝혀보아도 이러하다면 비를 빌어서 응험을 얻는 것이 부처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하의 일념이 능히 하늘에 사무쳐 비를 가져오더라도 아래의 백성은 우혹하여 반드시 부처를 섬긴 응험이 이러하다고 생각하여 더욱 심하게 믿을 것이니 이것은 더욱 옳지 않은 것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신들은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흥천사에서 비는 일을 빨리 그치고 재변을 그치게 할 방도를 다시 생각하시어 척신하여 수행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여 목도하며 감히 조금이라도 황급하지 말아서 자신을 책망하는 도리를 다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친히 옥체를 쓰고 하시어 교제를 거행하여 능히 몇몇 임금이 행한 것과 같이 하신다면 아마도 신에게 바라는 도리에 맞아서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고 좋은 조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은 매우 옳으나 내가 어찌 부처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겠는가. 또 전조 때에
도둑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도 방어를 하지 않고 먼저 소재 도량을 차려서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도로 삼은 일과 견주는 것이 아니다. 정도로 말하자면 소격서 삼청단에서 비를 비는 일을 반드시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장의사에서 축사하는 죄를 올리는 것도 어찌 부처를 아주 미덥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또한 부처도 신이 아니겠는가? 임금과 재상이 성경을 다하여 하늘에 사무저 비를 오게 하지 못하므로 백성의 생활을 애달프게 여겨 극진하게 다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 그대들이 말이 옳기는 하나 따를 수는 없다 하였다. 육사는 은나라탕 임금이 즉위하여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므로 스스로 재기하고 희생이 되어 상림에서 6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꾸짖었는데 제가 정치에 절제가 없고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이 직업을 잃고 공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까? 여알이 성하여 정치가 공경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수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천리에 구름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제시했다는 고사이다. 폭로는 한대에서 비이슬을 맞습니다. 측신은 두렵게 여기고 상가는 모양이다. 교제는 천지에 지내는 제사이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옥상군 이제가 향사로 홍천사에서 비를 비는데 예주 좌랑 소사식을 보내와서 아뢰기를 예전에는 부처 앞에 과병을 썼었는데 이제는 생쌀을 쓰니 미변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의 정성습 들이는 도리는 성경에 달려있을 따름이고 물건이 많고 적은 것이나 익히고 안 익힌 것에 달려있지 않다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3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대사관 강자평이 아뢰기를 한 명에는 전일 북경에 가서 황제의 처소에 사설의 물건을 바치고 돌아와서는 자문을 마음대로 두고 아뢰지 않았으므로 죄가 중한데도 특별히 너그러운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또 징계되지 않자 감히 공손하지 않은 말을 하였으니 신하의 죄로서 무엇이 보다 크겠습니까? 조옥에 내려 그 까닭을 물어야 하는데 이제 편안히 집에서 앉아 공함으로만 물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의 언세가 매우 배만하였으므로 혼매하다고 논할 수는 없으나 이미 사음부를 시켜 추국하게 하였으니 의금부로 옮길 수 없다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어느 성지가 중국 사신과 한 정승이 유관하기로 서로 약속하는 말을 들었는가? 하니 도승지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신이 정동의 처소에 갔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내가 노 한재상과 함께 놀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제 마침 병을 알아서 수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공함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사업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재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제48권에 보면 글로써 행문하는 것을 공함이라 한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3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이 한명회를 조옥에서 추국할 것을 다시 청하고 장령 이평이 아뢰기를 한명회는 일마다 뜻대로 하고 또 성상 앞에서 이처럼 무례하여 거리는 것이 아주 없는데 이제 한문하였더니 말하기를 중국 사신과 함께 가서 유관하지 못한다는 뜻을 자제를 시켜 환시에게만 말하였게 하였을 뿐이고 성상께 아뢰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그 말은 매우 옳지 않다. 내가 아내가 앓기 때문에 가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일에는 그 아내의 병이 심할 때에도 북경에 갔었는데 더구나 이 하루의 일이겠는가. 환씨에게 갈 수 없다고 한 말은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실은 아뢰게 한 것이다. 승정원에서 분하게 여기고 횡패하되었다는 사유로 공문할 것을 청하였는데 내가 무례로 고쳤다. 그러나 어세로 보면 당초에 보첨을 칠 것을 청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곧 이 말을 냈으니 분한 마음을 품은 듯 하나 또한 확실하게 분한 마음을 품었다고 지칭할 수는 없다. 실은 무례와 행패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자 이평이 말하기를 한명회가 당초에 중국 사신에게 뽐내어 보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드디어 이 말을 하였으니 분한 마음을 품은 것은 분명합니다. 공함으로는 실정을 알아낼 수 없으니 의금부에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영사 이급배가 말하기를 신하의 죄로서 무례보다 큰 것이 없으며 한 명이는 옥에 나아가 형장을 맞다가 죽더라도 무리한 죄를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 하였다. 이평이 주 아부에게 젓가락을 놓지 않은 일과 양기가 발호한 일 등을 인용하며 아뢰기를 지금 성조에서 본래 의심할 것이 없겠으나 만일 바로하는 신하가 있다면 어찌 제 집에서 편안히 앉아 공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의 주안을 아뢰라 하였다. 참찬관 이맹현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성을 쌓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기는 합니다마는 황해도는 의주에서 10여 일정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제 묵은 곡식은 이미 다 하고 핵곡식은 아직 나지 않았으며 또 가뭄의 재변이 있으니 굶주린 백성을 몰아서 도를 좀 줍는 일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평안도의 각지는 이미 다 장성을 쌓았는데 인산에서 의주까지는 아직 다 쌓지 못하였는데 이곳은 저들의 땅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탕참을 설치한 뒤에 우리가 성을 쌓으면 저들이 의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이제 농사철을 당한 데다가 크게 가뭄으로 백성을 절도 없이 부리면 혹 유망할 자가 있을 듯합니다. 하였고 조합의 승지 이 쇠자가 말하기를 신이 안주에 갔더니 고을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국가에서 백성을 모아 곡식을 외방에 옮겨 오는데 그 수량이 매우 많고 그 공로가 매우 크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곡식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임시로 사모를 쓰게 하여 벼슬을 받은 영화를 보이게 하면 사람마다 자연히 흥기하여 즐겨 나아갈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기가 말하기를 조정조부터 백성을 부리는 것은 20일을 넘지 못하는데 황해도는 의주에서 10일 일정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가고 오는 사이에 수고로움과 패단이 매우 많으니 가을이 되거든 형세를 보아서 성을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맹현이 말하기를 옛날에 겨울과 여름에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였거니와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을 부리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주아부에게 젓가락을 놓지 않은 일은 주아부가 만년에 지나친 행위를 할 조짐이 보이므로 한나라 경제가 그의 의도를 떠보기 위하여 음식을 대접할 때 젓가락을 놓지 않고 그의 동태를 살펴본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과연 장구를 준비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를 토하고 죽은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양기가 바로 할 일은 양기는 동한의 순제 황후의 오라버니로 아버지 양상을 대신하여 대장군이 되었는데 매우 사치하고 포악하였다. 질제가 발호 장군이라고 지목하자 마침내 질제를 독살하고 환제를 세웠는데 그가 정병을 잡은 것이 전후 20년이었으며 방종과 포학을 마음대로 자행하였다가 환제가 중상시 선초 등과 모여 체포하게 하자 자살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3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의주 축성 종사관 이의와 평안도 황해도 두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우선 도를 줍는 일을 멈추게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3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이번 정사에서 이중을 받은 수령을 다 채차하는 것이 권위의 도리에 맞겠습니다마는 올해는 흉년이므로 영송할 즈음에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원각사, 내불당, 연골, 복세암은 부처의 공양을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수령은 이미 채차였으므로 여전히 그 자리에 둘 수 없다. 중을 공양한 일은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한 명의 고관을 아뢰니 어서를 내렸는데 그 말미에 이르기를 죄는 크나 여러 조정의 원운이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으니 다만 직첩을 거두고 성 밖에 부처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정부에 보이라 하였다. 영의정 정창순 조찬성 한계의 우창선 강희명이 의논하기를 한 명에는 국구로서 정난에 큰 공이 있으니 부처를 제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홍응 조참천 이철견 우참천 이승소가 의논하기를
승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아니 직첩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좌보 승지 이 쇠자가 아뢰기를 조정조에서 불경에 관계된 일이라면 반드시 중죄를 주었습니다. 이제 한 명에는 불경이 박심한데 직천만을 거두는 것은 너무 가벼운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외방에 부처했다가 중국 사신이 알고서 용서해 주기를 청하게 되면 처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간이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죄주기를 청하여 허락받고야 말려고 할 것이다. 승진은 다만 출납을 할 따름이니 다시 말할 것 없다 하였다. 맞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일 얼하의 첫 번째 기사 대선 조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하로서의 죄는 무례한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이제 한 명의 직천만을 거두었습니다. 법대로 과다하소서. 또 한 명의 죄는 매우 크므로 공훈을 논의할 수 없는데 정창선은 큰 공훈이 있으므로 부처를 제감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한 명이를 감싼 것입니다.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하여 결단하였고 꼭 영의정의 논을 따르지는 않았다 하였다.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합사하여 아뢰기를 무릇 우연에서 나온 일이라면 짐작하여도 괜찮겠으나 이제 한 명의 무례한 형적은 말과 낯빛에 나타났으니 율문대로 시행하소서. 또 정창소는 임금과 신하의 분별을 헤아리지 않고 한갓 한 명이를 감싸려고 먼저 그 공훈을 논하였으므로 그 죄가 같으니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한 명에는 친히 중국 사신에게 가서 청하였으므로 그 끊임없이 아첨하는 것이 심한데 이제 또 이처럼 패만하고 무례하였으니 반드시 율문대로 죄를 결단하소서. 또 정창선은 수상으로서 이렇게 불경한 일을 보았으면 백간을 거느리고 죄주기를 청해야 할 때인데 도리어 편들 마음을 품고 먼저 그 공문을 말하였으므로 죄가 한 명에와 같으니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창선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2일 얼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조관 등과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상소하기를 신하로서의 죄는 불경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한 명에는 정동에게 아첨하느라 가만히 맞이하여다가 유관하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인원이 두려워서 겉으로 말하지 않은 채 하고 이미 아래고서도 또 스스로 가서 청하였으므로 면전에서 속이는 짓을 자행하였으니 그 불경이 하나입니다. 공가의 장막을 사제에 치기를 청하여 애써 권세와 총애를 뽐내어 보이려고 굳이 청하여 마지 않아서 거리는 바가 없었으니 그 불경이 둘입니다. 윤호받지 못하게 되어서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아내가 앓는다고 거짓으로 핑계하여 가서 참석하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횡패하고 무례하였으니 그 불경이 셋입니다. 신하가 세 가지 큰 죄를 지으면 죽어도 남는 죄가 있으므로 대소 신료가 모두 함께 분하게 여기는데 전하께서는 직천만을 거두셨습니다. 대저법이라는 것은 전하가 함께 하는 것이고 전하께서 사사롭게 하실 수 없는 것이니 전하께서 한 명이를 사설이 돌보시더라도 조정의 명분을 훼손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특별히 돌이켜 강단하여 전형을 바루어 신으로서 불경한 죄를 밝게 보이소서 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이미 직첩을 거두 무사람을 경계하였고 죄가 중하기는 하나 공도 큰데 또 무엇을 더하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차자를 올리기를 영의정 정창소는 수상으로서 한 명의 불경을 들었으며 마음에 놀라워서 백류를 거누고 죄주기를 청해야 옳은데 한 명의 공훈이 중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그 죄를 청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도모하여 구제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한 명에가 있는 줄만 알고 전하께서 계시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같으니 공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천추절이었다.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국례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망국례는 천추절에 임금이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의 궁전을 향하여 하례를 드리는 일이다. 성종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이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신이 한 명이를 구하한다고
논하니 비엄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131권 성종 12년 7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산 조관과 대사관 강자평이 와서 아뢰기를 한 명에게 홍군과 구원이 있기는 하나 죄가 불경에 관계되니 법을 굽혀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중창소는 수상으로서 한 명을 구제하려고 꾀하였으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이미 내 뜻을 알렸는데 다시 무엇을 논하는가 하였다. 대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전에 이르기를 신하로서 공경에 거쳐야 한다 하였습니다. 한 명에는 임금을 어신 여기고 무례하였으니 그 죄가 비록 직천만을 거두고 말 것이겠습니까? 공훈을 논의하고 구원을 논의하는 것은 과실로 말미암은 작은 잘못에는 시행할 수 있으나 불경의 큰 죄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대저 임금이 형벌하고 보상하는 권세를 사시처럼 믿었고 천지처럼 사가 없게 행사하고서야 선한 자를 권장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여 조정의 기강이 엄명하여지는 것이니 한때의 사사로운 은혜로 경하게 하거나 중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죄가 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한 죄를 받아야 마땅하니 이것이 신들이 애써 간절하게 감히 성총을 번거롭게 맞이 않는 까닭입니다. 바라건대 한 명예를 가장 중한 형벌로 처결하여 무사람과 함께 폐기하는 뜻을 밝게 보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사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생각하건대 중서는 온갖 책무가 모인 곳이니 이곳에 있는 자는 일의 득실과 사람의 현부에 대하여 그 마땅한 것을 헤아려 온갖 질도를 바르어야 하며 다만 반식할 따름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 명회가 제 공로를 믿고 끊임없이 방종하여 임금 앞에서 횡패하고 무례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누구나 몹시 분하게 여기는데 정창선은 백료의 위에 있어 한나라의 책무를 맡았는데도 그의 개의하지 않고 도리어 감싸고자 하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찬성 한계의 강희명도 정창선의 의논과 같았는데 한계인은 한명회에 가까운 친족이 되고 강희명은 한명회와 혼인한 집안이므로 속으로는 사심을 품고 겉으로는 공의를 빌어 의논하였으니 어느 죄가 이보다 크겠습니까? 이러한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바라건대 특별히 돌이켜 강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 신하로서 사사롭게 무리를 만들어 편드는 것을 막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공훈 때문에 죄를 주지 않는다면 조정에 있는 대신이 누구니 인들 공신이 아니겠습니까? 또 조정조에서 이수분의 무례로 이보다 더하지 않았으나 공적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종식토록 폐기하였고 정인지 정창성도 응대하는 사이에 조금 잘못이 있었는데 문득 죄를 지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명에는 범한 것이 경하지 않으니 중한 법으로 처결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한 명의 일이 이렇게 극심한 지경에 이른 데에 어찌 조짐이 없었겠습니까? 전에 복정할 때 이미 큰 죄를 범하였고 북경에 갈 때도 죄가가 많았는데 다만 법으로 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주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대간이 또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공공을 유지에 유하고 환두를 숭산에 방하고 삼묘를 삼위에 찬하고 곤을 우산에 극하였는데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 유하고 방하고 찬하고 극한 것이 각각 그 죄의 경중에 맞아서 한결같이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순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사가 되었는데 고수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잡을 따름이다 하였거니와 천자도 법을 굽혀 아버지를 구제하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신하에 대하여 법을 굽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한 명의 불경한 죄는 사형보다 더하니 국구라 할지라도 법을 굽혀 은혜를 펼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중서는 의정부를 가리킨다. 반식은 무의도식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다. 복정할 때는 조선조 8대 임금인 예종이 죽고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가 7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다가 성종 7년 1476년에 이르러 비로소 임금이 친정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친정의 대한 가부를 의논할 당시를 말하는 것이다. 유는 먼 곳으로 유배시키는 것이고, 방은 먼 곳에 안치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차는 쫓아내어서 금고시키는 것이다. 극은 구속하여 가두고 곤고하게 하는 것이다. 사는 재판관이고 사흉은 공공, 환두, 삼묘, 곤을 말한다. 성종 7월 131권 성종 13년 7월 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인사가 아래에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음하는 것이니, 이 가뭄은 허물이 나에게 있으니 부흠한 백성이 직납에 괴로우면 화기를 손상하여 재변을 부르는 것이 또한 여기에서 말미암는다. 병신년 이전에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노비의 신공과 경자년 이전에 파손되고 유실된 잔물과 계사년 이전에 모든 도용에 관계된 것 및 모든 소급하여 몰수할 잔물과 제사에서 식화, 당 무역하던 잔물 중에서 직납하기 시작한 뒤로 반이 넘게 납입한 자는 모두 면제하고, 병신년 이전의 어염새로 거두지 못한 것과 경자년 이전의 제사의 체전, 제언, 목장 안에서 몰래 경작한 자의 화리 및 남의 배를 맡은 것이 명백한데, 이런 자가 낼 값과 전에 방납하던 때를 법을 어겨 방납한 자의 잔물과 고발하고 상으로 받은 뒤에 다시 분간하여 도로 속공된 노비의 신공과 벼슬을 받은 뒤로 기한 안에 그 전에 가자가 맞지 않은 자의 녹봉은 10분의 5를 감면하고, 기해년 이전의 공초의 창고 안에서 포흠이 드러난 것은 3분의 1을 감면하고, 정유년 이전의 전세 중에서 무면한 자는 피곡으로 주창에 납입하게 하여 민원을 풀어서 하늘의 구지점에 보답하라 하였다. 부흠은 납세가 밀립니다. 화리는 농사에서 얻은 이익이다. 방납은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소산물을 곡물로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곡물을 바쳐야 할 경우 공인들이 곡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이다. 포흠은 관물을 사서로 써서 모자라는 물건이다. 담당 관원이 보상해야 하였다. 피곡은 겉곡식이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영정, 정은 윤석보가 한 명의 주요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언세가 불경하긴 듯 하기는 하나 실정은 그러하지 않으니 직천만을 거두어도 넉넉히 징계될 만하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 이극쟁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이처럼 불경한 일은 중헌법으로 처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석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을 거두었으니 족하다 하였다. 김영정이 또 정청순 한계희 강희맹이 한명희를 감산주를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전에 신들을 시켜서 각각 사람을 청가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선비는 신들이 감히 알지 못하나 상관이 된 자 중에 이를테는 박시영, 조지서, 권경우, 김성경은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시영이 2번 상소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계책을 아뢰었는데 매우 취할 만한 말이 있었으나 그 소용을 보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조지서, 권경우, 김성경은 소용할 만하다 하였다. 김영정이 또 말하기를 무릇 승천은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하는데, 김맹춘은 당초에 장원서예를 맡았는데 겨우 개만하여 의빈부 도사가 되고 또 겨우 개만하여 사삼지 첨정이 되었으며, 이 계명은 소행이 광망하여 동반에 합당하지 않은데 전에 전옥수 주부에 재배되었다가 대간의 논박으로 괴차되었는데 이제 통례원 인의가 되었으니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홍홍이 대답하기를 선왕제에서 승천한 자는 의정부와 육주의 난관뿐이었는데 지금은 제사의 관원이 모두 승천하니 가려 쓰는 뜻이 아주 없습니다.
다만 이 계명은 전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행실을 고쳐 스스로 세워질 수도 있으니 쓸만한지를 시험해보고 그만둬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로가 없는데 승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맹추는 개정하라. 이 계명은 임용하고 써야 행실을 고쳤는지를 알 수 있으니 우선 시험하라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말하기를 무릇 민폐를 일체 감면하고 또 옷간을 씻겨 지체된 것이 없게 하였는데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어찌 불은 까닭이 없이 그러하겠는가 하였다. 주하성지 이 길보가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폐사가 없는 듯합니다. 다만 신령한 여러 고을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종사하는 자를 모두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전석은 조금도 불하지 않고 놓아줍니다. 성조실록 131권 성조 12년 7월 4일 장축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유진, 김성경, 권경우, 조지서를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조 12년 7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대업을 이어받아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리려 꾀하여 하루도 한간날이 없었으나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지 못하고 언덕이 아래로 두루 미치지 못하여 엄양이 차스를 잃게 하여 봄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삼릉이 배업하니 내가 매우 두렵다.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비를 비는 일을 무엇이든 다 하고 또 유사를 시켜 가벼운 죄인을 놓아주고 포흠을 감면하고 연음을 절제하고 낭비를 줄이며 아울러 중의로 하여금 실봉하여 조목으로 아뢰게 하여 골시를 듣기를 바라고 민원을 풀기를 바랐으나 가뭄이 더욱 심하다. 내 생각에는 형옥에 혹 억울한 일이 있어 화기를 손상하였는가 하여 참으로 애달프다. 이달 초닷새 날 이전의 강상에 관계된 죄와 강도와 사람을 모살한 죄 및 드러난 장죄 절도를 제외하고 모두 놓아주고 용서하여 내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돌보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한 발에 심한 성조실록 131권 성조 12년 7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조관 등과 사관원 대사관 강자평 등이 상소하기를 춘추에서는 주심의 법을 엄하게 하였고 역경에서는 이상의 조짐을 삼갔으니 성인이 기미에서 악을 제거하고 조기의 환난을 염려하기 위한 뜻이 깊었습니다. 이제 한명희가 총애를 많이 받으므로 날로 교만하고 방자하여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이 거의 없고 도리어 분수에 어그러지는 희망을 가져 남에게 뽐내 보여 권세와 총애가 극진한 것을 나타내려고 힘쓰니 그 마음은 끓이는 것이 없다고 하겠는데 이미 허락받지 못하고 문득 분한 마음을 품어 불경한 말을 내어 임금을 업신여겼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핍박은 참남에서 생기고 참남은 이에서 생긴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만연하지 못하게 하라. 만연하면 도모하기 어렵다 하였으니 참남하고 핍박하는 꼬투리와 곧 얼음이 굳을 경계를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그 죄를 밝게 바로 신민의 우분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이미 헤아려서 죄를 정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주심은 마음속의 악을 꾸짖습니다. 이상의 조짐은 서리가 내리면 차가운 얼음이 어는 시기를 이른다는 뜻으로 이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화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주역의 곤괴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의심하고 배반합니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성정훈의 쌀이기를 중국 사신이 이미 한명회가 죄를 받아 파직된 것을 아는데 자세히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임금 앞에서 무례하였다고 대답해야 하겠다. 또 무례한 미리를 묻거든 말이 잘못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고 또 말이 잘못된 까닭을 묻거든 대인이 압구정에 나가 놀고자 하는데 한명회가 사고를 핑계하고 가지 않으려 하였다. 전하께서 다시 명하였으나 또 아내가 알련다고 핑계하여 왕명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죄 지었다고 대답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1권 성종 12년 7월 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치기하기를
공주, 회인, 문의 등의 고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131권 성종 12년 7월 7일 경진 7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무릇 수령으로서 처음 제수되어 사고를 핑계하여 면하려는 자와 부임한 뒤에 병을 핑계하여 정사하는 자는 세종조의 구례에 따라 기한에 준하여 수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로 131권 성종 12년 7월 8일 신사 첫번째 기사. 밤 4경에 유승이 천진성 자리에 나와 직녀성 자리로 들어갔는데 꼬리의 길이가 한 장쯤 되었다. 천진성은 별 이름 28수 중의 하나인 기성과 두 성 사이에 위치한 은하수 가운데 있는 별이다.